예, 주꾸미로 월천 벌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강이고요. 5강에서는 해레본 콜라보 종목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건 사실요.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여기 다음 거. 11시에 부시포님이 종목을 골라주시는 해레본 콜라보 종목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5강에서 할 건데, 이전에요. 왜 안 넘어가지? 요 전에, 예, 요 종목 선정 관련해서 좀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 보시면 종목 선정은 뻔해요. 뻔한데 아무리 알려줘도 안 해. 안 하면서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봐. 예.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월천 벌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해. 집에 오면 TV 보고 뉴스 보고 밥 먹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무것도 하고 자. 그러면 도저히 월천 벌 가능성이 없죠. 예. 뭔가 내가 월천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하루하루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종목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검색식만 찾아다 돌아다니고 그냥 이거죠. 예를 들어 모든 저항은 어 다는 아니지만 박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최소한 하락해서 저점과 반등 줘서 고점이 그리고 빠지잖아요. 그다음에 저점을 이 위에서 들어 올리면 여기서부터 박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음. 언제까지? 이탈할 때까지. 아니면 매물소와 돌파 나올 때까지. 이때까지 무조건 박스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저점과 고점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매매를 할 때, 그럼 두 가지죠.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하든가, 그죠? 박스권 돌파 나온 종목을 매매하든가, 주선, 월억사 같은 경우는 하단 이탈을 한 걸 가지고 매매를 하든가, 그죠? 이 박스권은 그래도 이 규격화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어,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요 중심 사이에서 또 박스를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매물소와 박스. 지난번에 얘기했죠? 박스 중심에서 생기는 매물소와 몇 번 매물소와 1번 매물소와 박스 상단 근처에서 매물소화하는 매물소와 박스 몇 번 매물소와 2번 매물소와 돌파 후에 돌지 나오는 여기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물대. 여기를 소화하는 게 몇 번 매물소와 3번 매물소와. 그죠?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주로 우리가 특히 부심포에서 종목 선정하는 기준은 박스 돌파예요. 저항 돌파. 그죠? 다 써놨잖아. 박스 돌파. 그다음에 강한 저항. 전고는 뭐야? 전 파동 전에 있던 파동의 고점. 그죠? 전고. 그죠? 단고는 뭐예요? 당일 고점. 그죠? 이런 거. 혹은 신고가. 지금 뭐 기아도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죠. 한 25년 신고가고 또 뭐 있어요? SK하이닉스 2021년 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오늘도 상승 음봉으로 끝났고 그죠? 뭐 하나금융 지주, 뭐 엔캠 많죠. 다들 지난 고점 박스를 돌파해서 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한다고요. 그런 종목들을 돈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고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 여기 강한 저항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면 연장파로 이렇게 가든가. 그죠? 지난번에 다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아니면 음음양. 그죠? 네. 연장파로 쭉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렸다 가거나. 그죠? 여기서 여기서 내가
잘하는 걸 골라서 그 종목만 하면 돼요. 예. 근데 종목 선정 어떻게 해요? 다들 주린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본인이 종목을 다음날 매매할 걸 미리 좀 추려보고 또 과거에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갖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가르쳐주면 그런 강의를 듣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유튜브나 찾아보고 있고 새로운 매매 기법만 찾아보고 있어요. 연습 훈련 안 하고. 그 실력이 안 늘죠. 실력이 안 늘어요. 연습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어 거기에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면 갖고 잃기만 하죠. 잃기만. 그죠? 모의 투자를 하든 아니면 소액 투자, 100만 원 단위의 소액 투자를 해서 성공률, 승률을 높인 다음에 이제 비중 실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욕심, 욕심이 과하니까 이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안 늘죠. 그죠? 예. 장기평 역배열 중이든 역배열 중이겠죠. 역배열 중. 예. 이런 122평, 242평을 강하게 음, 뚫는 뚫는 장대 양봉.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눌렸다 이런 데 지지받고 가겠죠. 지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어디서 매매해야지? 만약에 내일 시가가 여기서 뜬다? 그럼 시가 재돌파 때 해야지라는 자기 매매 수익 모델이 있어야죠. 눌리면 요 이평과 예를 들어 3일선 올라오잖아요. 3일선. 3일선 올라오면 요런데 머니더 라인 중복되는 지저스에서 지지 나오면 여기서 매수해야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죠. 그래야 매매를 편하게 하죠. 근데 내가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돈 번다라는 수익 모델 자체가 없으니까 종목 선정도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니까 종목 선정도 어려운 거고. 종목 선정을 해줘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어디서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수익 모델 싸움이에요. 수익 모델 싸움. 내가 어디 들어가서 어디에 파는 그런 매매를 계속 반복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무료 주꾸미 하시는 분들, 주꾸미 톡방 보면 어때요? 케빈님, 버디세요님, 뭐, 아침 앱살님, 불개미님, 인증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매매 타점들 다 나오죠. 계속 반복되죠. 그죠?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아, 이분은 이렇게 버는구나, 이렇게 버는구나.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찾냐고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럼 그 질문, 종목 어떻게 찾아요? 예. 답변을 드렸어요. 답변을. 첫 번째는 90%님이 다 주세요. 주꾸미에서 아침에 종목 다 주잖아요. 해외본 종목 다 주죠. 해외본 콜라보 종목 다 주죠. 거기에 이제 예전에 무료였던 급등신호 종목을 유료 주꾸미만 보게끔 종목을 바꿨어요. 네, 부심포님이. 그래서 유료 주꾸미는 유료 주꾸미 급등신호 종목 골라주시고, 음, 그죠? 골라주는 종목 안에서 내가 매매하면 돼요. 보통 승률 아무리 못 나와도 85%에서 내 타점이 명확하면 막 90%, 85% 이렇게 나오죠. 종목을 내가 잘 못 고르겠으면 승률이 검증된 그 종목들을 계속 보세요. 보시고 여기서 내가 어디서 타점 잡아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구나. 근데 그 타점이 여러 개보다도 한 개, 두 개 정도가 제일 좋아요.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반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 횟집을 해요. 음, 횟집을 하면 그게 뭐 광어, 우럭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납품을 받아야죠. 누군가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그걸 또 회를 써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스키다시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횟집에서 돈 버는 프로세스가 뭐예요? 수익 모델이. 회를 가져와서 썰어서 손님을 유치해서 손님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횟집에서 갑자기 소고기를 사와갖고 소고기를 팔어. 이 횟집에서 갑자기 음, 뭐 뭐가 있을까요? 뭐 감자탕을 만들어 갖고 팔아.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주로 하는 타점이 명확하게 이제 한두 가지 정도로 좀 좁혀져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감으로 막 올라갈 것 같으면 다 사.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횟집 차리고 횟집에서 소고기도 팔고 돼지갈비도 팔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 무작정 돈 벌리면은 막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느낌이 들면 막 하는 거지. 예. 그냥 장담하는데 그런 식으로 타점이 엉망이고 이것저것 규칙적이지 않고 기준과 원칙 없이 계속 그렇게 매매하시면 예, 6, 7년이 걸려도 못 벌어요. 6, 7년. 솔직히 6, 7년도 못 가. 그 전에 깡통 차서 그냥 퇴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95%의 주린이들이 그렇게 퇴출당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예, 모르신다면 정하셔서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근데 그걸 정하기 위해서 자꾸 유튜브 보고 계시죠. 유튜브 보이면 뭐 답이 나오나요? 유튜브는 컨셉만 주잖아요. 기준과 원칙, 매매 프로세스를 주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 그 컨셉만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서 돈을 버냐고요. 마치 그 컨셉 유튜브를 보면서 아, 내가 돈 다 번 것 같아. 아,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이런 감정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아직도 초초보예요, 초초보. 예. 주린이 중에 주린이. 예.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예. 나는 명확하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1번. 잘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2번. 과감하게 난 그런 거 없다. 3번. 답변을 줘보세요. 나는 명확하게 내가 돈 버는 수익 모델이 있다. 1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좀 헷갈려. 2번. 없어. 없어. 그런 거 자체가 없어. 나 줄이냐. 3번. 3번 계시고 2번이 가장 많네요. 그죠? 2번이 가장 많고. 예, 그리고 이 월천사나 이런 걸 명확히 들으신 분들은 확실히 있죠. 그런 게. 예, 그런 거 배우러 오신 거니까. 음, 2번이 가장 많네요. 이제 헷갈린다. 그거죠. 헷갈린다. 2번이 가장 많고 없다도 좀 계시고 아마 채팅을 못 치시는 분들은 채팅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겠죠? 예, 이해합니다. 예, 좋아요. 한 분 계시네요. 월천사 나오신 미르님. 예, 한 분 계시네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먼저.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무작정 실투로 그것도 뭐 돈 100만 원 갖고 좀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예, 그렇게 하시면은 어우, 아찔하죠. 예. 그런 걸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타점도 중요하고 수익 모델 자체가 내가 어떤 조건의 종목을 골라서 어느 타점에서 돈을 벌 거야. 요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 이게 종목 선정 기준이고 그 종목을 어디서 이게 타점인 거죠. 종목과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종목 선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답은 아니에요. 다른 분들 보시면 아예 뭐 약간 코스닥 같은 거 매집 중인 거 매집 중일 때 받아서 2개월, 3개월, 6개월 기다리면서 뭐 100% 먹는 그런 매매 기법도 있죠. 예.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예, 그런 종목은 취급 안 해요. 부심포는. 예, 부심포 안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또 이제 주봉, 연봉 이런 거 봐서 바닥에 있을 때 예, 길게 묻어두는 방식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예 스캘핑 형태로 짧게 짧게 먹으면서 돈 버는 방식도 있고 단타도 있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스윙 같은 거고 스윙도 예, 뭐 일주일짜리 스윙 며칠간의 스윙 이런 것도 있고요. 음.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거예요. 결국 종목 선정과 타점은. 근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수익 모델이 없으면서 남들한테 종목 어떻게 골라요?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이에요. 아니,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데 종목 선정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환경에 따라 단타 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스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장기간 묻어뒀다가 이렇게 솟구쳤을 때 매집했다가 버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
쉴 때 들어가서 스캘핑처럼 먹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종목, 이거하고 종목 선정 기준이 다 다르죠. 그죠? 예, 수익 모델은 마치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횟집을 할 거냐, 불고기집을 할 거냐, 갈비집을 할 거냐, 감자탕집을 할 거냐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런 종목들, 이런 그 사업도 실질적으로 어딘가에 그 목을 구한다. 장사하는 그런 가게를 구한다라고 해도 다 다르잖아요. 물론 무조건 사람이 많은 유흥가는 무조건 비싸겠죠. 그죠? 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선정도 내가 어떻게 매매할지를 알아야 종목 선정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부심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심포는. 그리고 대부분 아침에 단타 치시는 분들이 이걸로 많이 해요. 이걸로. 다른 매매도 있지만. 근데 해보셔야 돼요. 결론은 본인이 해봐야 돼요. 박스 돌파 나오는 거 다 찾아보고요. 이거 귀찮다고 또 검색 찾죠. 그죠? 이러면 꽝이에요. 이러면. 뭔가 귀찮아해. 차트를 보고 박스도 그려보고 여기 박스 돌파가 어디 됐는지 본인이 다 찾아보면서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해보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검색치 찾아요. 박스 돌파 검색식 좀 찾아주세요. 그죠? 전고 돌파 검색식 없나요? 돌파했다가 2, 3일 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검색식 없나요? 아니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이게 정말 승률이 좋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이제 대충 그 비스무리한 걸 찾으면 내가 눈으로 스크리닝 할 수 있을 때 검색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꾸로 검색식이 돈 벌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예. 근데 거꾸로 됐어요. 내 수익 모델이 있고 이거를 좀 더 효율성이 높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검색식 같은 거, 수식 같은 거. 수익 모델이 있고 나서 검색식이 있는 거고 이 검색식은 뭐예요? 내 종목 선정의 기준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수익 모델이 없는데 검색식만 보고 그걸 따라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매 프로세스를 배워야 돼요. 검색식 딸랑 이걸로는 돈 벌기 어렵고 또 그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을 내가 어느 타점에서 잡겠다라는 게 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검색식만 있으면 돈을 벌겠다? 음. 마치 이런 거죠. 엄청나게 좋은 횟감이 있어요. 횟감이. 그 횟감에 회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를 먹으려면. 그죠? 초밥을 먹으려면 엄청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예, 이렇게 회를 쳐서 초밥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예요? 횟감은 종목 선정이고 그죠? 이거를 초밥을 만들거나 회를 치거나 뭐 매운탕을 끓이는 건 뭐예요? 전문가는. 그거는 타점이죠. 그죠? 그걸 요리하는 돈을 버는 타점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종목 선정과 타점이 내가 명확하게 갖고 있고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수익 모델이에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근데 이게 전무하면 어, 저는 까놓고 얘기할게요. 예,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세요. 예. 꼭 부심파 아니어도 돼. 어디 가서 명확하게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A, B, C, D 이렇게 Z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배워서 그대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수익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이런 게 나오나요? 대충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보도지표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그죠? 그거는 컨셉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어떤 하나의 어떤 얼개죠. 아웃라인. 근데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종목 선정하고 어떤 건 종목 선정에 제외되고 어떤 건 유의해야 되고 어떤 거는 최적이고 어떤 건 B급이고 어떤 건 C급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종목 선정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싹 걷어냈잖아. 유튜브는 5분, 10분짜리인데 그런 걸 다 어떻게 써요.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겠죠. 그죠? 타점은 타점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예, 본인이 그걸 자꾸 유튜브 보고 찾아내고 만들려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요. 예. 그래서 유튜브 보고 배우는 그런 방식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잡지식만 들고 그런 지식이 매매로 이어지지 않아요. 돈이 안 벌려.
시간이 이제 3년, 5년 되면 지식은 많은데 돈을 못 버는 뭐라 그러죠? 이빨만 까는 고수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입고수? 입고수 같은 거, 그죠? 예. 그냥 차트 딱 주어지면 차트 따다닥 나와. 근데 실전 매매에서는 매매를 못 해. 예. 입만 산 고수. 예. 돈은 못 벌고. 시간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종목 선적 뒤에도 좀 나오죠? 예, 그거 이번에 시간에 한다고 했었으니까 좀만 더 진행해보고, 예, 타점들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예, 박스가 있으면 이따 주꾸미 타점에 나오는 거지만, 예, 어쨌든 러프하게 그릴게요. 1번 타점, 그죠? 여기. 쌍바닥 2번 타점. 여기는 지저스예요. 예, 과거에, 과거에 여기는 얼추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 후 지지가 나왔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다시 여기 왔다고 쳐요. 그랬을 때 지지가 나오면 1번 타점. 쌍바닥 지지가 나오면 2번. 그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요렇게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3번. 그러면서 여기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면 4번. 그죠? 예. 그리고 요렇게 매물 소화하고 돌파가 나오면 이게 정돌지 5번 타점. 그죠? 그다음에 요게 주로 이제 우리 장초 T1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거. 돌파해서 눌렸다가 가는 삼음량으로 가면 6번 타점. 그죠? 이게 이렇게 돌아 나가면 520 대골이나 510 대골이나 7번 타점. 요 단골을 돌파하면 8번 타점. 그다음에 일봉상, 예를 들어 일봉상 과거에 이런 직전 고점이 있었어. 여기를 돌파하면 9번 타점. 그죠? 요거를 하나로 쭉 꿰서 만든 게 주꾸미 9개 타점이에요. 이 돈을 버는 방식은 주꾸미 9개 타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가장 가장 주가에 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타점이에요. 주린들이 배우기 좋은 타점. 근데 이 9개 타점을 다 배워야 되느냐? 아니요. 천만에. 어, 한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한두 가지. 그리고 한두 가지에 부합되는 종목만 선정해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다. 예, 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종목 선정과 타점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종목 선정과 타점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수익 모델이다. 이게 수익 모델. 말씀드렸죠? 예.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느냐 요게 중요해요. 이게 방향성이 없으면 나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평생 주린이에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자꾸 돈을 잃어. 매매 프로세스가 없어. 나는 트레이더긴 트레이더인데 완전 어, 호구죠, 개호구. 주식시장이 자꾸 돈을 잃어주는 개호구. 차라리 그렇게 잃을 돈 있으시면 예, 좀 주식 아니어도 되니까 제발 어디 제대로 된 데 가서 좀 배우세요. 배워서 이 매매 프로세스가 명확한 데서 배워서 그대로만 연습 훈련해서 예, 돈을 버세요. 그게 가장 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버는 스타트예요. 아시겠죠? 시장에서 꼬라박는 돈은 안 아까운데 수박료 내는 돈은 아까워요? 그래서 유튜브만 보세요? 예. 만약에 그러신 분 계시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주식을 접으세요. 예,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5, 6년이 걸리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여기서 안전하게 월천 이상씩 계속 벌려면 혼자서 해서는 5, 6년이 걸려요. 와, 진짜 5, 6년이 걸린다고요? 예. 실제로 더 걸려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걸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 중간에 다 퇴출돼요. 중간에 땅똥 차거나 어, 내 시드가 반으로 줄거나 이래서 에이씨 주식 안 해. 씨. 하고 때려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6, 7년 가지도 못해요. 보통. 네.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6, 7년 정도 걸려요. 혼자서 하면. 왜냐면 시장이 다르고 상승장, 하락장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진짜 좀 추천드릴게요. 제대로 된 데서 배우셔서 그대로 따라해서 하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게 패스트 트랙이에요. 내가 만들려고 한다? 예, 뭐 엄청난 착각이에요. 6, 7년이 걸리고 6, 7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뭐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 뭐 10년, 뭐 6, 7년 지나면 아시겠죠. 예. 그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이 맞더라. 그럴 수도 있고. 주꾸미 9개 타점은 방금 말씀드렸죠. 예, 방금 말씀드렸어요. 요게 저점 타점. 박스권에 있는 타점이 저점 타점. 박스권 돌파해서 나오는 타점. 다운 요 타점. 요게 고점 타점. 요거 설명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고 아까도 방금 했어요. 그다음에 요거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했죠. 그죠? 해외병 콜라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구시포님이 주시면 매매를 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 전에 종목 선정을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드려도요, 이 프로세스로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30명이 들으면 이대로 종목 체크를 하느냐? 3명에서 5분 정도? 한 10%에서 20%는 하시고, 좋네.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좋아. 그리고 이렇게 안 해요. 예, 진짜로. 항상 강의를 해보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줘도 하는 사람 1, 20%, 안 하는 사람 7, 80%. 1, 20%가 하잖아요. 1, 20%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럼 1, 20% 중에 전체 다가 그러면 원하는 성과를 얻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하면 이 중에 70에서 80% 정도, 예, 정도는 돼요. 잘하세요. 나머지는 하다 말면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종목 선정 우선순위를 들었는데 이걸로 매매를 안 해. 이걸로 종목 선정에 적용하지 않아. 이걸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모니터에 붙여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서 훈련 안 하시죠? 그럼 장중에 이걸 봐야 돼. 그 훈련이 안 됐어. 그럼 장중에 이게 매물대가 있나? 위에? 저항대 매물대? 신고가는 어디지? 정고점은 어디지? 이거 매물 소화 됐어? 주린이가 장중에 실제 매매를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못해. 이게 훈련이 되고 쭈르륵 쭈르륵 봐서 적어도 2, 3분 안에 종목 분석이 되고 매매할 타점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주린이가 이거 제가 적어드린 대로 하나하나씩 보면 한 15분, 20분 걸려 종목 분석이 돼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미 타점 날라갔어. 에이씨,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종목 선정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돈을 버냐? 타점 잡아야 되는 타점 잡는 시간 다 지나가잖아. 에이씨, 쓸모없어. 이거 복잡하게만 하고. 대부분이 이래요. 훈련 안 하고. 그죠?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노력도 없이 아이 복잡해. 아우 답답해. 안 해.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종목 선정 기준을 물어봐도 알려주면 복잡해. 못해. 실전에서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줄이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왜냐면 이걸 받았으면 이걸로 장중이 아니라 시간 날 때 올라간 종목들 중에 하나하나씩 매물대가 없었네 이때. 매물대가 여기 있었네. 어, 이거 이렇게 매물 삼각수렴으로 해 매물수가 갔구나. 이거는 역회줄 패턴으로 갔네. 이렇게 종목을 찾으면서 공부하고 이 종목 선정 기준으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나의 타점으로 어디서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지 캔들런도 해보고 이런 훈련 기간이 있어야 장중에 실전 매매할 때 조금씩 조금씩 그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공부를 하기 싫지 훈련을 하기 싫지 실전에서 돈을 벌고 싶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이 괴리감을 좁혀나가지 못하시니까 평생 줄이는 남고 쌈박한 유튜브를 보면 뭐래요? 쌈박한 유튜브에서 가르쳐준 대로 해요? 실전에서 못하죠. 왜 못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하면은 타점을 잡기 어려우니까 시간적으로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못하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훈련 안 하니까 에이 이것도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내 실투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돈을 까먹는 거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렇죠? 어쩌다 운이 좋아 돈을 벌면 그 방식으로 계속 돈이 벌려야 되는데 어쩌다 벌고 어쩌다 잃고 또 우리 어때요? 조금 조금씩 할 땐 또 벌어. 근데 비중을 좀 태우면 영락없이 손실을 봐. 그죠? 예.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종목은 예, 기본적으로 음,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종목은 주린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음, 좋은 종목은 그런 시간 자체를 별로 안 주죠. 주린이들이 못 따라오게끔 빨리 가죠. 그죠? 오히려 거꾸로. 음. 근데 뭐 이런 쓴소리들이 누군가에겐 약이 될 거고 누군가에겐 음, 또 하나만한 소리가 될 거지만 그래도 해봅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해봐야 돼요. 근데 자꾸 해보진 않으면서 여기저기 계속 묻기만 해. 수집만 해, 수집만. A 기법, B 기법, C 기법, D 기법, A 검색식, B 검색식, C 검색식, 이렇게 Z 검색식까지 검색식만 수십 개 있고 쓰지도 않는 거. 예. 수식만 막 수십 개 있어. 쓰지도 않는 거. 예. 매매 기법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 수십 개야. 근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 그래서 계속 검색 찾아 헤매. 검색식만 하면 돈을 벌 거라고. 이게 이제 부심포님이 말씀하신 파랑새죠. 그죠? 파랑새 찾아 헤매다가 시간 다 가고 돈은 못 벌고 벌기는커녕 계속 시장에다 돈을 내버리잖아요. 그죠? 소액이든 뭐 큰 액수를 하든 계속 돈을 잃죠. 시장에. 왜 시장에다가 그 돈을 뿌리면서 배워요. 차라리 그냥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에 그냥 제대로 된 강의 하나 들으면 내가 흩날려 버릴 돈, 꼬를 돈을 덜 잃을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훈련까지 하면 좋죠. 훈련까지 시켜주면. 근데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싶으신 거잖아, 대부분이. 그죠? 이런 방식은 다 생략하고,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돈 벌고 싶은 거지. 근데 있어요. 부시포에는 그런 방법이. 세종스, 그죠? 여기 세종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종스는 진짜 강의만 듣고 검색식 만들고 수식 만들고 자동 매매 그냥 걸어주면 돼 하루 10분. 예. 그럼 돈이 벌려요. 대신 그 방법으로 막 한 달에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버는 것까지는 좀 어렵죠. 왜냐면 자동 매매 걸어둘 돈이 그렇게 과감하게 자동 매매를 걸어두실 수 있는 분이 많을까요? 자동 매매 걸어두는 보통은 돈이 소액이잖아요. 소액. 한 타점, 5개 타점 들어가는데 한 타점에 1,000만 원씩만 넣어도 5개 타점까지 들어가게 되면 5천만 원이 한 종목에. 그렇게 자동 매매에 걸어두실 수 있으신 분이 있나요? 승률이 아무리 좋고 돈이 벌려도 적당하게 그냥 잘하면 월천, 아니면 제2의 월급 3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한데 이걸로 월 2, 3천, 3, 4천까지는 솔직히 비중을 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비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스는 분명히 승률이 굉장히 높고 정말 하루 10분 자동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임에도 음,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질 정도 월 수천 벌 정도까지는 사실은 조금 자동 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세종스가 갖고 있는 그 뭐지 한계라기보다 세종스를 매매 기법으로 운용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예요. 자동 매매로 한 방에 3천만 원씩 이렇게 타점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자동 매매에 대한 어, 아무리 이게 승률이 좋아도 약간의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정말 공부하기 싫다. 진짜 세종스 하세요. 그러면 뭐 최소한 월급 이상 정도는 벌어요. 예. 물론 시드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세종스 같은 매매 기법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의 타점 이런 건 배우셔야 돼. 배우셔야 돼.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잘 들으세요. 상방 매물대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 박스예요. 박스에서 돌파, 눌림, 지지받고 가요. 예. 근데 요게 상방으로 올라와서 매물 소화하고 돌파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신고가야. 그러면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물려서 던지는 매물이 없죠. 이 밑에서 사서 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은 있지만
물려서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오 본전 왔다라고 던지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죠. 이렇게 윗꼬리 달기 마련이에요. 좀 못생겼다. 이렇게 윗꼬리 달기 마련이죠. 왜 그런가요? 여기 물량이 많이 던지니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올라갔다. 와, 땡큐. 본전 약익절 던지면 쭉 내려가죠. 그러면 요거를 이상으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윗골이 달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누가 문의를 줬는데 돌파만 하면 물려요. 이게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돌파하면 무조건 사. 여기나 여기나. 그죠? 그럼 빼꼼 올라갔다 매물대 맞고 빠지면 여기 손절 못 쳐. 익절도 못 하고 물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가 주린이가 돌파 매매를 하는 걸 저는 반대해요. 매매는 돌파 매매와 눌림 지지 매매가 있죠. 그죠? 근데 돌파 매매는 일단 빨라요. 엄청 빨라. 지지 매매는 천천히 슬로우예요. 그죠? 그 돌파 매매는 성공률이 일단 2, 30%로 보고 시작해야 돼요. 지지 매매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70%, 80%는 성공률을 갖고 가요. 아시겠어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박스가 있어요. 지난번 강의 어땠죠? 박스의 하단과 고점이 정해지면 이걸로 박스를 일단 그리죠. 박스권이라고 일단 생각하죠. 그죠? 예. 근데 어때요? 일지, 그죠? 1박, 2지. 이거 모르시면은 전편 거 보세요. 2박,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중심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3박이 될 수 있고 이거 자체를 그냥 3박으로 봐도 되고 보세요. 저항이라는 건 여기서 강한 저항이라는 건 박스 성공률이 몇 번 만에 나와요? 한 번, 두 번. 잘해야 세 번 만에 나와요. 아니면 네 번 만에 나와. 사박에. 그죠? 사박에 나오면 박스 돌파 성공률이 몇 프로예요? 주간식. 네 번 만에 돌파하면 돌파 성공률이 몇 프로예요? 25%죠? 그죠? 세 번 만에 성공하면 몇 프로예요? 세 번 만에 성공. 3박에 성공. 33%예요. 원래 돌파 매매는 25%, 20%, 30%밖에 안 돼요. 성공 확률이. 근데 여러분들 이게 1박인지 2박인지 3박인지 보고 돌파 매매를 하나요? 아니죠. 그냥 여기 빼꼼 돌파하면 여기서 빼꼼 돌파하면 사잖아요. 돌파인 줄 알고. 그죠? 그럼 물리면 손절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야 돼요. 돌파 매매는 원래 성공률이 낮은 거예요. 단, 단. 찐돌파가 나올 때 이 찐돌파가 나오는 조건을 배워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최소한 3박 정도는 돼야 된다. 3박이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나 네 번째 돌파가 나온다. 그럼 봐요. 여기 25% 나가리 됐죠? 예를 들어 네 방에 이거 나가리 됐죠. 그러면 세 번이나 네 번이나 50%일 확률이 많잖아. 세 번째도 안 갔어. 마지막에는 이때는 4분의 3이 날라갔으니 이거 4분의 1이잖아. 5분의 1이 될 수 있지만 그럼 이때 확률은 팍 올라가죠. 한 70%나 그죠? 80%로 올라가냐. 이때는 찐 돌파가 나올 각이 그죠? 3박 이상이어야 돼요. 그때 돌파 매매를 하면 돌파 성공률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치고 그냥 무조건 빼꼼 돌파 나오면 무조건 돌파 매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죠. 실패하고 그죠? 네 번 하면 세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다고요. 원래 돌파 매매는 성공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 낮은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죠?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봤어도 그런 게 매매 프로세스상 없죠. 매매 프로세스상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돌파 매매는 최소한 그 저항을 2번이 세 번째여야 된다. 최소한. 혹은 네 번째여야 된다. 그러면 성공률이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찐돌파가 나오려면 매물 소화가 돼야 돼요.
매물 소화가 뭐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이건 뭐 파동이 있고 어쨌든 돌파가 여기서 나오는데 돌파가 나오기 전에 보세요. 여기 물린 사람이 있고 여기 물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신고가가 아니라면. 그럼 주가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물린 애들도 던질 거고 이 위에 있는 애들 던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3박인데 3박 동안 여기 돌파를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번에 나왔어. 처음 나와. 그러면 여기 물렸던 애들은 본전 가까이 온 게 처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서 물렸어요. 이 다시 본전이 왔어. 본전에 본전을 친다 1번, 안 친다 2번. 본전 친다 1번, 안 친다 2번. 그러니까 자기 딴에 자기 생각에 안 칠 수도 있죠. 안 칠 수도 있죠. 이게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안 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본청 친다 혹은 약손절 친다 1번 누르셨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올라오면 이게 이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이미 여기서 지쳤어. 지쳤어. 일봉으로 치면 이미 뭐 2, 3개월을 기다렸고 그죠? 아니면 혹시나 여기 오면은 무조건 매도 때리게 자동 손절이나 자동 입절 뭐 어쨌든 자동 본청이라도 자동 매수를 매도를 걸어 놓던가 그죠? 이런 매물을 소화해야지만 돌파를 하는데 처음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또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빠지겠죠. 이거 양복이겠지만. 이걸 이겨내면 돌파하고 못 이겨내면 박스 인이에요, 박스 인. 그럼 여기 돌파 들어간 사람은 물리는 거죠. 여기 또 물리는 거야. 물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무언가 저항 돌파를 했다라는 건 여기에 매물대가 있는지 봐야 되고 이 매물대가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매물 소화는 뭐예요? 물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팔아야 돼. 그죠? 매물 소화는 기간 조정 형태가 있고 가격 조정 형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여기 물린 사람들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뭐 손절선에 손절이 됐거나 또 한참 또 시간 걸리잖아. 그러면 이게 음, 뭐라 그래요? 그 유통기한이 있는 돈이야. 그러면 이 시간까지 못 기다리니까 이렇게 길게 가면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도 있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왔을 때 본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박스 자체도 매물 소화고요. 박스 안에서의 요렇게 매물 소화, 2번 매물 소화하는 것도 매물 소화예요. 그러면 요게 돌파가 나왔을 때 과연 매물 소화가 제대로 된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돌파 매매라고 하죠. 네. 대부분이 여기서 다 물리죠. 원래 돌파 매매는 2, 30%밖에 안 되는 승률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2박이냐 3박이냐 4박이냐에 따라 승률이 2, 30%가 60%, 70%, 80%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 늘어나는 가운데 이게 이 돌파가 찐 돌파가 되려면 아주 간단해요. 이게 돌파가 찐 돌파가 되려면 뭐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가려면 올라올 때 여기 던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야 돼요. 응? 그래야 이 정도밖에 안 눌리는 건 뭐예요? 여기서 던질 사람이 일단 얼마 없고 여기서는 뭐예요? 아래에서 산 사람이 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죠. 단타꾼들 3%, 5% 이렇게 단타꾼들 차익 실현하잖아요. 그죠? 이 매물이에요. 이 매물.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줄죠. 그죠? 여기서 거래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죠. 그죠? 이런 과정 N자 파동을 그리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은 상방에 매물대가 없거나 적어야 되고 여기를 매물 소화를 해야 날아갈 수 있는데 이런 조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가격적으로 10,000원인데 10,000원 돌파하면 그냥 매수. 이러고 있으면 이 돌파 매매가 성공률이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몰라. 초보들은. 매물 소화가 어떤 과정으로 거치는지도 모르고 매물대가 있든 없든 신경 도 잘 안 쓰고 그냥 10,000원 돌파면 그냥 드립다 매수. 근데 가면 먹는 거고 안 가면 손절 못 치면 물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 돌파 매매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승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차근차근 내가 봐야 될 매물대도 보고 매물 소화 여부도 보고 하는 프로세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내가 확인됐고 아, 이 종목은 돌파 때 사도 괜찮아 라고 사실은 장중이 아니고 미리미리 내가 골라놓은 종목들 중에 매물 소화가 얼추 끝난 종목들을 골라놓고 여기서 돌파 시에 혹은 돌파 후 지지 시에 내가 매매해야지 이런 시나리오와 계획이 있어야 돈을 번다. 근데 여러분들 훈련조차도 잘 안 하시면서 내일 매매할 시나리오 종목 같은 걸 보시나요? 잘 안 보시죠? 그러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준비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 턱 까놓고 얘기합시다.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몇 시간이나 투자를 하시나요? 네. 또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투자하세요? 얼마나 내 시간을 투자하시고 얼마나 내 땀방울을 흘리세요? 안 하면서 버시려고 하면 날도둑 놈이죠, 사실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월천은 벌고 싶어.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히 하는 것 자체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월천은 벌고 싶어. 뭔가 기적 같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있어요. 기적 같은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월억사처럼 정말 바보, 정말 주식 잘 몰라도 정말 시키는 대로 신호대로만 하면 진짜 거짓말처럼 신호랑 이것만 갖고 내일 정말 1시간 정도 수익 만드는 거 가르치고 다음날 했더니 1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막 수익 인증하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월업사는. 하루 이틀 만에. 분명히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시중에 떠도나요? 너도 나도 월천하게.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또 다른 어떤 신호와 또 다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요.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검색식도 일부 그렇죠. 검색식도 일부 많이 노출되면 안 되는 검색식들은 노출을 못 해요. 한꺼번에 몰려서 차트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 매매 기법이 어, 소멸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분명히 세상에 아주 기적같이 쉬운 이런 것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런 거는 굉장히 비싸고, 그죠? 비싸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그런 건 내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알려주는 데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훈련 안 하시면 6, 7년,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매물대 보고 매물 소화를 보는 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상기본이에요. 상기본. 그럼 여쭤볼게요. 돌파 매매를 여러분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파 매매를 할 때 매물대를 봐야 되고 최소한 매물 소화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걸 이전부터 알았다. 빵번.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 7번. 그러니까 옛날엔 몰랐다. 돌파 매매를 해도 매물대나 매물 소화 등을 프로세스를 갖고 해야 되는지 몰랐다 빵번. 근데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7번. 일단 모르셨던 분이 많네요. 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걸 아시는 분은 그래도 어디선가 좀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매매를 할 때 실제로 매물대를 보고 그다음에 매물 소화가 되는지를 꼼꼼히 보는 작업을 거치는 거, 매매 전에. 그게 매매 프로세스예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 매물대 있나 체크해야 되고, 매물 소화가 지금 이게 돼가는 과정인지를 내가 봐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매매할 땐 그걸 안 봐. 그럼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알고 있는 게 매매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매매를 잘하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절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안다고 해도 안다고 또 돈이 되는 것도 아니야. 뭐 알면 훈련해서 매매가 그렇게 되도록 매매 프로세스를 정해야죠. 수익 모델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죠. 그럼 돈이 벌리죠. 그러니까 승률이 높게. 근데 아는데 그렇게 안 돼? 이거는 훈련 부족이에요. 훈련 부족. 그죠? 명심하세요. 제대로 된 걸 배워야 되고 그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막 여러 가지 다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하시고, 음, 하시고, 그게 내가 수익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다. 요게 핵심이에요. 예, 사실 요게 두 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파 매매나 예, 지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저항들 이 두 가지 매물대가 해소되고 매물대가 없고 아니면 매물 소화하고 돌파 후에 여기서 지지 받을 때 그죠? 예.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저스 자리인지를 알아야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갈 때 여기서 돌지 매매를 하죠. 이건 돌파, 이건 돌지 매매, 그죠? 이런 매매를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주꾸미에서 유로 주꾸미에서 이제 부시포님이 강의하는 것 중에 돌파 매매 방식의 1번 방식과 2번 방식이 있어요. 돌파 매매 방식이. 앞에 매물대를 확인하고 소화를 확인한 다음에 돌파할 때 요 돌파하는 순간에 뭐 함호가위든 돌파하는 순간에 매매를 하는 게 1번 돌파 1번 매매고요. 예.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종가랑 예를 들어 뭐 3분할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5분할을 이렇게 한다든가 3분할, 5분할은 이제 본인 매매 방식이고 이걸 기준봉으로 두고 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나가다가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이게 돌파 2번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우리가 기준봉 매매라고 하죠. 기준봉 매매. 이건 뭐야 돌파 매매. 그렇죠? 예. 요 돌파 매매할 때 일단 이런 매물대와 매물 소화를 보겠죠. 그리고 아래 더 적어놓은 것들을 확인하고 이 돌파할 때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가요. 당연히 호가창 분석을 하고 들어가고요. 예, 차트 분석 다음에 호가창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때 어때요? 보신포님 매매 방식은 여기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1,100원에 나는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갔어. 샀어요? 1, 2, 3. 근데 안 날라가. 그러면 익절이든 손절이든 컷이야 무조건. 무조건 컷. 이해 가세요? 예. 앞에 말한 종목선정 기준에 다 부합된다 치고 여기서 1번 매매는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11,100원에 호가창 보고 들어가는데 샀어요. 샀는데 1, 2, 3초 만에 1, 2% 이상 안 올라가면 컷이에요, 컷. 예. 올라가다 지지부진하다 그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무조건 컷. 예. 요게 이제 부진폰이 말하는 돌파 매매 1번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갔다 이제 뭐 1% 이내 떨어지면은 어쨌든 익절 처리, 약익절로 요게 돌파 매매 1번이고 돌파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3분할을 하든 5분할을 하든 4분할을 하든 요런 형태로 하는 게 돌파 2번 매매. 예.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돌파 1번을 하여 돌파를 한다면 근데 여기서 많이 물리죠. 그죠? 승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또 특히 T1 타임 9시부터 11시까지는 그나마 잘 되는데 오후에 돌파 매매하면 다 망가지죠. 그죠? 장이 틀려요. T1, T2 다르고. 그죠? 근데 아까 말한 수익 모델 있잖아요. 이 수익 모델도 우리가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뭐 먹어요? 방어, 그죠? 방어, 대방어 이런 거 먹죠. 그죠? 부시리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회 잘 안 먹고 그죠? 음. 이 철마다 먹는 제철 음식이 있어요. 과메기 이런 거 겨울에 먹잖아요. 그죠? 근데 철이 안 맞으면 여름에는 특히 좀 식중독 위험도 있고 철마다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익 모델도요. 수익 모델도 내가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이 유효한 시간대가 있어요. 유효한 시간대. T1에 유효하고 T2에 유효하고 T3에 유효한 수익 모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주린이들은. 그러니까 내 수익 모델 하나를 만들면 이거를 T1 때 쓰고 T2에도 쓰고 T3에 써. T1 때는 그래도 벌어. T2에 잃어. T3에 더 잃어. 그러다 보니까 아침장에 이만큼 번 거 오후장에 다 까먹고 마이너스 나서 끝나요. 엄청 많죠, 주린이. 이게 안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안 배워서. 내 수익 모델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적절하고
이 수익 모델은 이 시간대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거민 마냥 T1 때도 쓰고 T2 때도 쓰고 T3 때도 쓰고 이러니 예,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예, 수익 모델 하나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죠. 또 아니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대가 있고 또 예,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생각보다 까탈스럽다 많이. 예. 돌파 1번, 2번 매매 알려드렸어요. 예, 나중에 또 부진포님 무료 강의나 또 유료 주금이 강의에 있거든요. 언젠가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돌파 매매를 혹시 하시는 분은 1번 매매와 2번 매매를 내가 그 둘 중에 어떤 걸 할 건지를 기준을 정해서 그걸 하셔야 돼요. 두 개가 매매 프로세스가 달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동일 섹터 경우에 대장주가 우선이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뭐가 대장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검색하세요. 뉴스 검색을 하시든. 섹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검색하세요. 뉴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가 대장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공짜로 알려주더라도 내가 서칭하든 그 카페를 가든 가는 노력을 들여야 내가 뭔지 알죠. 예, 누가 계속 던져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노력이 항상 필요해요. 그다음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더 큰 거. 보통 보통 똑같은 저항 돌파라고 해도 이 거래 대금이 쭈물쭈물하다 빵! 돈 들어온 게 좋죠? 왜? 돈 들어온 건 투자잖아요. 이만큼의 투자했으니까 더 올려야 이 팔아갖고 투자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더 큰 게 아무래도 더 좋은 종목 선정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종목군에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대형주들, 그러니까 조 단위 종목의 이 종목들은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이 수익률이 다르죠, 좀. 그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10% 20% 잘 못 가잖아요. 5%만 가도 많이 가는. 근데 코스닥 잡주들은 어때요? 잡주인데 시가총액이 작은데 막 2천억, 3천억 들어왔어.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몸집 대비해서. 그죠? 몸집 대비해서 거래 대금을 좀 달리해야 돼. 우리 권투할 때 패더급 있고, 그죠? 라이트급 있고 막 급을 나누잖아요. 이게 뭐예요? 몸무게에 따라서 힘이 다르니까 몸무게별로 나누는 거잖아요. 기준을 갖고. 마찬가지로 주식도 예, 굉장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엔솔처럼 헤비급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대형주 중에도 요막 10조 안팎인 종목들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주로 주식할 때는 하는 잡주들이 보통 뭐 2, 3천억 정도 하는 게 많죠. 그죠? 5천억만 좀 넘어가 좀 헤비하죠. 이 코스닥주 정도 치고는 그죠? 예. 근데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처럼 코스닥 대장주인데 시가총액이 꽤 코스닥의 상위권인데 탑이죠. 탑인데 막 10% 20%막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죠. 헤비급인데도 코스닥에서는 그래서 종목군들에 따라 좀씩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걸 구분하는 조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큰 종목일수록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죽거나 하는 것보다 더 상승을 N자 파동을 주고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세력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더 큰 게 좋다. 대장주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음, 저번에 차트로 보여드렸죠? 예, 기존의 상한가나 20%대 등의 상승이 있는 종목이 좋다. 지난주에 덕성 종목을 보면서 제가 과거 끼를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과거에 특히나 윗꼬리 전문 종목 있죠. 윗꼬리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나는 돌파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결론은 개오구데스. 개호구데스. 일본말 같네요. 개호구데스. 그죠? 개호구 된 거야. 윗간에 물렸다는 거지. 난 돌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예. 빼꼼하다가 빡 빼버려. 나는 물렸어. 물렸어. 예.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이 종목의 패턴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보고 들어갔다. 근데 마침 내가 고른 종목이 예, XX 같은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개오구 되는 거야, 개오구. 이런 것들을 종목을 고를 때 차분하게 먼저 시간을 갖고 골라 놓으면 다음날 매매하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고 전날 이렇게 좀 골라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끝낼게요. 이제 한 시간 정도 다 돼가는데 파동의 초입, 그죠? 워럭사에서는 파동으로 돈 벌거든요. 예, 파동으로 돈을 버는데 파동 초입에 들어가야 돼요. 초입에. 빠진다. 파동 초입에 들어가야 돼요. 파동 초입에. 여러분 어때요? 돌파 매매를 하면 돌파 매매가 요런 때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요런 때 들어가서 물려. 아까 말한 매물대도 별로 없고 매물 소화까지 됐는데 예, 가다 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 애초에 파동의 시작이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미 4, 5% 올랐으면 여기선 차익 실현을 하겠죠. 매물대 다 없어졌어도. 얘네는 여기서 팔잖아. 이 매물대 압력 때문에 주가는 빠지겠죠. 그죠? 나는 여기서 샀는데 물리는 거지. 그 파동을 모르면 또 물려요. 참 공부할 거 많다. 그죠? 예. 이게 다 승률을 높이려면 그래요. 승률. 근데 이런 걸 또 신경 안 쓰고 하자니 승률이 떨어지고. 원래 그래요.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그리고 첫양봉이 좋다. 첫양봉 혹은 둘째 양봉. 근데 세 번째 양봉, 특히 세 번째로 쭉쭉쭉 간 거 있잖아요. 한 4, 50% 오른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날. 개호구 되는 거야. 개호구 데스. 그죠? 개호구 데스. 개호구 데스. 개호구 됐다고. 윗꼬리에 물려가지고. 돌파 매매하다가 개호구 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주로 돈을 버는 타점이 있어야 돼요. 나의 무기 타점. 예. 이게 보여야지 그 종목에서. 안 보이는데 억지로 종목이 좋다고 내가 주로 돈 버는 타점도 아닌데 들어간다?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고. 타점의 손익비가 좋아야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주식으로 돈 버는 비기 거기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데 손익비가 좋아야 돼요. 그거는 예, 타점 자체도 손익비가 좋아야 되지만 수익 볼 때와 손실 볼 때의 수익비도 손익비도 봐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챙기셔야 된다. 최소 이 정도는. 최소 이 정도는. 분명히 이런 프로세스를 알려드렸는데 막상 매매할 때는 이 프로세스대로 안 될 거예요. 훈련을 안 하면. 훈련은 보통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추려내면서 훈련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종목 선정 어떻게 해요?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는데 안 할 거죠. 그죠? 복잡하잖아. 이 복잡한 거를 예, 물어볼게요. 종목 선정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내일부터 이 방법을 최대한 써보겠다. 5번. 안 쓰겠다. 1번. 쓰셔야 돼요. 이런 종목 기준을 쓰셔야 내게 돼요. 물론 이제 솔직히 이걸 다 보는 게 장중에 이걸 다 보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시간 이걸 보면은 타점을 못 잡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보통 언제예요? 전날이에요, 전날. 예. 내일 매매할 종목을 찾으면서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이거 좋겠다. 이거 좋겠다. 몇 종목을 골라놓고 보통 그 종목들을 추적하면서 매매를 해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하루 전날 내일 매매할 종목을 최소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매매할 종목을 찾아보지 않는 노력을 안 들이면서 초보들은 계속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다. 아시겠죠? 케빈님, 우리 주꾸미의 탑. 케빈님이잖아요. 케빈님은 지금도 새벽 한두 시까지 종목 골라놓고 자요. 그럼 본인이 재밌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주꾸미 하면서부터 케빈님도 참 검색식 잘 만드시는데,
정말 러프하게만 원래 정교하게 잘 만드세요. 근데 차트 보는 걸 좋아하니까 러프하게 그려놓고 다 봐요, 다. 차트를. 예. 저번에 주꾸미 톡방에 올렸죠. 하루에도 160 개인가 매일매일 차트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 차트가 눈에 팍팍팍 빨리 들어오죠. 그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일부에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자꾸 훈련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거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본인이 천재거나 예, 제가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신분이 있어요. 똑똑하고 뭐 하나 딱 하면은 딱 척하면 척 알아듣고 바로 그게 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평범하니까 보통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연습을 해야겠죠. 우리가 뭐 골프 배우러 가면 골프 막 바로 배워지나요? 안 배워지잖아. 가면 골프 그 채 종류가 많죠. 그 채 종류를 매일 그 다 해봐요? 아니죠. 그죠? 4번, 7번 하나하나씩 이렇게 격파해 나가는 거잖아. 타점도 마찬가지고 종목 선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5강에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뭐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될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테지만 녹화본을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노력 없이는 돈 벌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만만한 판이 아니에요, 주식판이. 돈을 잃는 구조예요, 여기는. 주린이가 돈을 잃는 구조지 주린이가 쉽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주식판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제대로 훈련 안 하면 카지노보다도 정말 안 좋은 게 주식판이에요. 왜? 카지노는 룰이 아시겠지만 카지노를 회사, 호텔이든 그런 데가 약간 높은 비중으로 이길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6대 4, 뭐 45대 55, 뭐 이 정도잖아. 근데요, 주식파는 그렇지 않아요. 주식파는 주린이가 잃을 확률 95% 혹은 90%, 세력이나 메이저나 기관이 돈 벌 확률 80%, 90%.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구조 자체가 그렇고요. 구조 자체가 그렇고, 일단 돈도 가지고 있는 액수도 다르죠. 정보도 다르죠. 그다음에 스킬도 달라요. 그들은 전문꾼이잖아.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벌어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죠. 업이 따로 있죠.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주식은 이제 여기 전업이신 분들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본업이 있으면서 주식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 쪽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하고 주식판에서 결국 붙어가지고 돈을 누가 먹냐는 게임인데 당연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돈을 잃을 확률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멀천을 할 수 있다 쉽게 공부 별로 안 하고 막 뭐 이런 걸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망상과 착각을 갖고 주식판에 들어와요. 대부분 잃어요. 잃고 대부분 시간 낭비예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매일매일 훈련 안 할 거면 솔직히 인생에 있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닐 거예요. 주식을 한 기억은.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거나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지 않으실 거면 저는 빨리 그만두셔라. 그게 이제 그 시드 갖고 소고기 드시거나 와이프 선물해 주시거나 자녀들 책 한 권 더 사주세요. 그게 더 가정의 행복을 위한 거지. 그 시드가 얼마가 됐던 그걸 보존하는 게 좋은 거지. 제대로 배울 것도 아니고 훈련도 할 거 아니고 그냥 기웃기웃 될 거면서 주식판에 들어왔다? 일단은 95% 잃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꾼이랑 하는데 우리 고스톱 쳐도 꾼이랑 하면 1초. 그죠? 여기 다 꾼이에요. 개인들 개미들 중에 매달 돈 버는 사람들 거의 스마트 개미죠. 꾼이에요, 꾼. 상위 5% 10% 잘하시는 분들. 나머지는 세력이나 기관 외인들인데 이들은 계속 잃기도 하지만 돈을 꾸준히 벌어가는 입장이고 그들이 버는 돈을 우리가 개미 호구들이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아파트 대출 받고 신용 대출 받아서 계속 꼬라박는 거죠. 꼬라박는 이유가 뭐예요? 뭘 어떻게 돈 벌지 몰라. 모르면서 본인은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이 검색 저 검색이 막 찾아다니면서 본질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변죽만 때리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시들은
자꾸 잃어. 그래도 결국 깡통 차고 주식판에서 퇴출. 주식 얘기만 나오면 막 치를 떨죠. 막. 만약에 자식이 주식한다 그러면 깡통 찬 부모는 도시락 싸들고 말릴걸요. 본인은 실패했거든. 자식도 실패할 거라고 거의 생각하니까.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훈련하세요. 노력하시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셔서 제대로 방법으로 훈련하세요. 뭐 주꾸미에는 월천사가 가장 좋아요. 가성비 좋고 제가 볼 때는 뭐 단과 강의 다 있죠. 월천사 3개월 하죠. 주꾸미도 3개월. 지금 이벤트 기간 무료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강의 듣고 훈련하고 실전에 종목 가이딩까지 원스톱 솔루션 그죠? 네.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꼭 하세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게 실전에서 덜 잃는 방법이에요. 돈 안 잃을 수는 없고, 안 잃을 수는 없고. 제발 부탁드려요. 아, 주린이들 돈 잃고, 막, 저한테 따로 연락 오고, 케빈님도 저번에 되게 좀 경악을 하셨어요. 개인 톡이 막 오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상담을 드리려고 해도, 음, 아니, 저는 전화가 편한데, 언제 손가락으로 치고 있어요, 상담을 하는데. 저도 바쁜데, 그죠? 전화를 하면 전화로 뭐 20분, 30분 딱 쌈박하게 딱 핵심만 알려드리고 상담하면 끝인데 카톡으로는 질질 1시간, 2시간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제일도 못하고 상담도 아니고, 예. 아무튼, 예. 망했다고 제발 돈 빌려달라는 문자나 카톡 하지 마시고 제발. 제가 공개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절대 돈거래 안 해요. 남하고. 예, 여러 번 뒤였고, 여러 번 사기당했고, 여러 번 믿었다 배신당한 게 너무 많아서, 돈은 절대 남의 돈에 제가 무슨 뭐 수강료를 주거나 어떤 그 페이를 하는 건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 뭐 절대 돈 빌려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돈 빌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와요. 저는 죄송하니까 이게 답변을 안 드리거든요. 네, 답변 안 드려요, 그러면. 네, 그냥, 제발, 돈 빌려서 주식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절대. 아시겠죠? 그러면, 5강이죠? 5강. 잔소리가 좀 많았네요, 그죠? 예,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뼈가 되고 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다,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 선정 하는 방법대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매물대랑 매물 소화는 보셔야 돼요. 최소한.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시고 거래대금 큰 거 매매하시고 과거에 상한가나 막 20% 이상 많이 나온 종목들 윗골이 잘 안 닿는 거 주로 매매하시고 항상 파동 초입에서 매매하세요. 중간 끝에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물리지 마시고 그러면 물려 파동 끝에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내 무기 타점 있어야 돼. 손익비 좋은 타점. 손익비 좋은 타점이 파동 초입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5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쉬었다가 9시 반에 6강 해내번 콜라보 매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쉬었다 오십시오.